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스포츠, 일본의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도 이제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올 한 해 얼마나 일본의 오타니 선수에 열광했는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팬들도 오타니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 열도는 완전히 올 한 해 오타니로 시작해서 오타니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에서는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오타니가 왜 그렇게 관심을 끊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죠. 미국의 내셔널리그 3년째 MVP다. 동양 선수가. 2018년에 신인왕하고 2021년 MVP, 22년 MVP 홈런왕, 23년 MVP 홈런왕. 물론 이제 저쪽에 있는 아메리칸 리그는 에런 저지라는 홈런왕이 MVP를 했지만 두 개 이제 양대 리그 중에서 내셔널 리그에서 이렇게 했다. 오타니 선수는 그 선수뿐만이 아니고 오타니 선수의 개인적인 어떤 인성, 이게 또 매력이 있다는 거죠. 매사에 긍정적이다. 오타니 선수. 도중에 오타니 선수가 자기 통역이 돈을 또 남용을 해가지고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야.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다.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일본 사람의 특유의 어떤 겸손이 있죠.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주위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부상을 당했다. 오타니가 이제 50-50을 달성을 했는데 그 달성하고 나서도 계속 또 기록을 세우려다가 도루를 했죠. 그 큰 덩치에 도루를 하는 게 쉽지 않지만 부상을 왼쪽 어깨를 다쳤습니다. 다친 그 몸으로 계속 월드 시리즈 5차전까지 출전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오타니 선수가 일본의 팬들을 매료시키는 거죠. 50-50 대기록이죠. 50 홈런, 50 도루. 대기록은 미국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달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50-50만 했느냐 그게 아니고 이 타율, 홈런, 도루, 타점, 득점까지 엄청나게 높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 타율 0.3할 1푼이면은 아시겠죠, 여러분들. 프로야구 자주 보신 분들은 이 54 홈런에 59 도루. 지금까지 프로야구 사상, 미국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달성한 거다. 또 물론 거기에 이제 당연히 타점도 높고 득점도 높았죠. 그래서 양대 리그, 아메리카하고 내셔널리그 양대 리그 MVP를 석권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3회에 걸쳐서. 또 이번에 기록은 뭐냐면은 지명타자로 MVP 영광도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이런 점이 특이하다. 특히 이제 오타니 선수의 또 특이한 면은 투수 오타니죠. 그러니까 투수를 하면서 타자도 한다. 이걸 이제 일본 말로 니토류라고 그러는데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한국에서 이도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두 개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쌍칼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일본말로 니토류인데 이런 게 오타니한테 있다는 거죠. 투수로서도 잘하고 타자로서도 잘하고. 근데 지금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번에 투수는 못했지만 지금 오타니의 지금 희망사항은 뭐냐면은 나중에 자기가 투수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최고 영예인 사이영상을 받겠다. 이런 게 지금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도 이제 관심이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왜 오타니에 열광하는가 그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외소 컴플렉스에서 오타니가 해방시켜준다는 거죠. 여기 화면에도 보이지만 일본의 축구를 잘하는 일본 축구 선수들 있죠. 그런데 일본 축구 선수들 대부분 키가 그렇게 서구 선수에 비해서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그 외소 컴플렉스가 계속 스포츠계에서도 있는데 이 오타니가 그걸 한 방에 해결했다는 거죠. 1m 93에 95kg, 95kg에서 지금 105kg 그 사이인데 이런 체격이 일본에서는 나오기가 힘들죠. 가장 비근한 애가 여자 일본 골프 선수들을 비교해보시면 알 겁니다. 여자 일본 골프 선수가 세계 무대에 뛰고 있는데 기록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격, 이걸 보면은 일본 선수들이 외소 컴플렉스에 얼마나 지금 많이 시달리고 있는가, 또 그걸 해방시키려고 노력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일본의 지금 답답한 현실 도피의 하나의 도피처다 이거죠. 일본이 최근에 들어서 국무위기가 됐죠.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떨어졌어요. 또 엔저 현상으로 일본 돈이 가치가 줄어들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일본이 높은 물가로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서민 생활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번에 10월 달에 중의원 선거에서 지금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도 못 차지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답답하다는 거죠. 그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도피처가 바로 오타니였다는 거죠. 세 번째는 청소년들에 대한 희망입니다. 메이저리그 사상 최고액 10년에 7억 달러. 이제 기록 갱신을 했습니다. 그 도미니카의 수도라는 그 선수가 1조 원 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기록은 최근에 경신을 했는데 그 기록 갱신까지는 메이저리그 사상 최고액을 받는 그런 선수였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리고 이 모범적인 생활 자세, 그리고 어떤 당당함과 성실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일본 남자의 전형적인 롤 모델이다.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청소년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는 오타니가 오타니의 어떤 철저한 자기 관리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오타니에 열광하느냐? 그 이유 중 하나가 오타니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인생 계획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몇 살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고 몇 살에 결혼을 하고 몇 살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애를 낳는다는 걸 계획을 딱 세워놨는데 그 계획이 물론 이제 연도에 따라서 약간 느리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지만 그게 다 지금 계획대로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결혼도 하고 또 올해 또 강아지 키우는, 올해부터 이제 강아지도 키우는 거죠. 그리고 또 비밀 결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표 안 나면서 자기 관리를 해나가는, 이런 게 굉장히 일본적이면서도 일본 사람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자,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오타니에 비교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월드 클래스 실력이죠. 또 한국팀 주장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또 올해 얼마나 많은 축구협회하고 축구계가 난장판이었습니까? 그 난장판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스탠스를 지켜가는 손흥민이라는 우리의 어떤 우상이 있는데, 이런 한국의 손흥민, 일본의 오타니가 계속적으로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오타니의 한국 사랑, 오타니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제일 한국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제일 한국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타니가 기본적으로 한국 젊은이하고 일본 젊은이들은 우리가 기성세대에서 생각하는 그런 양국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타니가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오타니 방문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또 한국 야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오타니가. 오타니 또 차를 처음에, 지금은 아니지만 차를 소나타를 오타니가 구입을 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도 한국의 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년에는 이정우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할 겁니다. 이정우 선수가 펜스에 부딪혀가지고 올해 결장을 해서 올해 제대로 실력 발휘 못했지만 지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팀으로 미국 그 서부 리그에서 오타니와 같이 이렇게 타율 경쟁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정우 선수도 타격의 천재로 일컬어지고 있는 만큼 이 대결이 내년에 아주 좋은 우리의 관심거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반성해 볼 것은 뭐냐면은 왜 이런 오타니 같은 선수가 일본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 그죠? 왜 한국은 그런 선수들이 진작 안 나왔는가? 물론 이제 앞으로도 우리는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시엔이라고 갑자원 일본 야구를 보셨으면 알겠습니다. 일본의 고교 야구팀 보유율은 76%입니다. 한국은 4%입니다. 그러니까 100개 학교 중에서 한국은 4개 학교가 야구팀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76개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시엔 참가 야구팀이 일본은 3,700개입니다. 한국은 100개 팀 정도 되죠. 이런 스포츠 토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선수가 나온다는 거죠. 일본이 스포츠에 대해서 다시 지금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도 이번에 성과를 거양했죠. 또 이번에 그 야구대에서도 일본이 2위인가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일본이 이렇게 스포츠 진흥책을 마련하는가?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일본이 3위를 했습니다. 미국 1등, 중국 1등.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금메달 수는 같았지만 은메달, 동메달이 미국이 많아가지고 1등을 하고 일본이 3위를 했는데 한국 8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지금 중국, 일본, 한국이 10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북한은 68위로 아주 이제 저 밑에 있지만 일본은 왜 지금까지 이 스포츠의 중심을 안 두다가 바로 스포츠를 중심을 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느냐. 2015년에 스포츠 청소년국으로 돼 있던 걸 스포츠청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스포츠 진흥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때 우리보다 메달 수가 월등히 많았다가 낮아졌다가 다시 지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런던 2012년 올림픽에서는 우리한테 뒤졌습니다. 근데 2016년 리우부터 다시 일본이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스포츠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이 진흥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선수는 사실 연예인들하고 틀립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또 이런 국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대형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지금 30 클럽에 가입해 있는 김도영, 또 이강인 선수, 또 그리고 야구 관중 지금 1000만 관중 시대입니다. 특히 MZ 여성 팬들이 많은데 이런 주위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국가적인 어떤 체육 시스템 그리고 주변 환경 이걸 빨리 조성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옷 단위를 계기로 해서 우리 스포츠계에 뭐가 필요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